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직장인 절반 이상이요, 서울을 떠나고 싶다라고 답을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너무 집값이 비싸서, 전세금 너무 높아서 서울 그냥 싫어졌다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이걸 쫓아가는 데는 1, 2년 안 됩니다. 10년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모를 일이죠.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만큼은 이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고민을 좀 충분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시장 흐름 좀 쫓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은요,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세한 부동산 전문가시죠.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영규 본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오늘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빨리 접수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02-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6356번입니다. 끝자리요. 그리고 02-545-7988번. 이 번호도 기억해 주시죠? 이 번호로 문자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 또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빨리빨리 연락 주시고요. 본격적인 소통 진행하기 전에요, 우리 본부장님과 함께 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팁을 좀 얻고 가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첫 사업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히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궁금하신 그 내용 지금 분석하겠습니다. 이름부터 거창하죠? 뉴딜 사업이라 도시재생 뉴딜 사업. 본부장님, 이름부터 사실 어려워요. 이게 뭘까요? 그렇죠.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첫 번째 내세웠던 공약이 바로 도시재생인데요.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국토부에서 도시재생기획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요, 약 총 한 50조 원을 투입해서 약 500여 곳의 그 도심, 또 노후주거지 이런 것들을 좀 되살리겠다는 청사진을 마련을 했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먼저 시기입니다. 시기는 올해 연내에 지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년 100곳씩 5년 동안 약 500곳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곳이 대상이 되냐 하면은요, 바로 노후 저층 주거지가 첫 번째로 꼽히고 있습니다. 좀 노후됐는데 또 고층도 아닌 그런 낙후된 주거 지역을 먼저 재생을 시작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도심, 개발이 좀 덜 된 구도심이라든지 뭐 전통 산업이 집적돼 있는 곳, 그리고 또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또 쇠퇴한 농촌 지역,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듯 합니다. 그러니까 방식을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 매년 10조 원씩 5년간 약 50조 원이란 이 공적 재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LH나 SH 이렇게 공공기관이 주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존의 노후주택 등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요, 뭐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 또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주거, 그리고 영세 상업공간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하면서요. 그러니까 기존에 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을 하면은요, 아무래도 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임대료가 오르면서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현상을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대응, 요 방식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일단 가장 큰 거죠. 역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지원을 좀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또 대규모 사업이 아닙니다. 뭐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소규모 또 단위 사업 이런 중심으로 접근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농어촌이라든지 기존의 도심재생 사각지역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 공기업 또 기금 역할 이런 거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실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부처 간, 범부처 간 협업이 좀 필요할 듯 합니다. 또 이제 마을에 이렇게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민간 조직도 육성할 게 시급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부처 간 협업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요, 이 도시재생 콘텐츠의 질을 좀 높일 수 있고요. 또 재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듯 합니다. 어쨌든 저소득층 또 이렇게 좀 낙후된 지역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변모되는 그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곳곳이 좀 새롭게 바뀔 수 있을까요?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뉴스 들리는 대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하기 전에요. 우리 이영규 본부장님 세미나 일정부터 체크해 드릴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려요.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유망 소액 투자처 공개합니다. 7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학동역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02-2077-6356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진행할까요? 오늘 전화가 02-2077-6356번입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네. 예, 시청자님 어떤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저는요, 용산구 이천동에 예. 한가람 아파트 25평을 구입해서 예, 세를 놓으려고 하는데 요즘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죠. 매입해도 되는지 예, 이게 궁금해서 좀 문의를 했습니다. 예. 이촌동. 그리고 노원에 네. 노원? 상계동에 예. 주공 7단지에 그 18평짜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물건도 많이 안 나오는데 예. 사도 괜찮을까? 사도 그래서 한번 괜찮을까? 두 가지. 네네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려는 것인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촌동과 상계동 말씀 주셨죠? 네네. 상계동 주공 7단지. 여기 한번 네네. 비교 들어가 볼게요. 네, 본부장님 전화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되게 다른 지역을 보고 계시네요. 네네. 그럼 지금 거주는 어디서 하고 계세요? 저는 거주는 저기 지방입니다. 아, 지방에 계신데 어쨌든 뭐 네. 누구한테 소개를 받으셔갖고 좋은 지역이라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네, 아니 저기 옛날에 한번 거기를 저희가 살다가 내려와가지고요. 아, 그러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네. 그럼 지금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실 거죠? 네네네. 그럼 뭐 월세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전세로 임대 놓으실 거예요? 저기 월세를 좀 받으려고요. 아, 월세 받으시려고요? 예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지역을 먼저 비교하고 결론을 내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촌동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좋은 지역이잖아요. 네네. 예, 앞으로 뭐 개발 호재도 많은 지역인데 어쨌든 요 한가람 아파트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촌역 앞에 있는 거. 네네. 네, 뭐 좋은 아파트고 시청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많이 올랐죠. 네, 너무 많이 예, 올랐더라고요. 뭐 최근 한 1년 동안도 한 1억 가까이 올랐어요. 아니 예. 2억이 올랐어요. 예, 뭐 2억 오른 데도 있고 한데 예. 어쨌든 지금 뭐 서울이든 경기도 외곽 지역이든 소형 평수 위주로 오르는데 예. 이 아파트 경우는 뭐 큰 평수도 많이 올랐어요. 예. 예, 그만큼 워낙 뭐 입지적으로 봤을 때 동부이촌동이 워낙 좋은 곳이고 그렇죠. 예. 또 이제 주변에 또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용산 민족공원 사업 정말 대규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네네. 물론 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제 뭐 용산역에 뭐 국제 업무지구라든지 이런 사업도 앞으로는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의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네. 내려갈 일은 크게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좀 더 오르면 올랐지 내려갈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일단 뭐 밑으로 해서 한강맨션이라든지 왕국맨션 같은 것도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런 것들이 재건축하면은 아무래도 주변으로 이주소를 찾다 보면 뭐 전세든 월세든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워낙 입지도 좋은 곳에다가 또 정말 이 국가적인 개발 사업도 옆에 있고 바로 공원이 옆에 네네. 있잖아요. 예, 네네. 그런데다가 기본적으로 수요가 안정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네.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오른 거고요. 네네. 뭐 이거를 뭐 내가 좀 더 기다리면 내린 가격으로 살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오르면 오랐지 내릴 그런 아파트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가격이 높다 보니까 네네. 뭐 이 지역에 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뭐 완전 월세가 아니라 뭐 흔히 말하는 네. 반전세라 그러죠. 네네네. 네, 보증금을 좀 높게 하면서 뭐 한 달에 뭐 한 네. 150만 원 아니면은 좀 보증금을 낮추면은 뭐 25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근데 아무래도 가격이 높다 보니까 투자 금액은 네.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투자금만 많이 있으시다면은 이 아파트에 들어간 거 저는 무조건 찬성을 드리고요. 네네. 그 다음에 보신 게 상계주공이요. 네네네. 예. 요즘에 상계동에 관심들이 꽤 많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뭐 재건축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시면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강남에만 있으시다가 예, 네네. 목동으로 한번 가셨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가신 곳이 상계동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소형 평수고 투자 금액이 적게 네. 들잖아요.
예, 예, 예. 예, 이렇게 비싼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쉽게 뭐 갭 투자든 투자를 많이 하신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예, 예. 우리 어머니가 보신 상계주공 7단지가 아무래도 이 주공 단지 중에서는 입지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예. 뭐 노원역과 바로 붙어 있고, 예, 뭐 예. 용적률이라든지 뭐 대지 지분을 보더라도 이 상계주공 전체 단지 중에서 꽤 괜찮은 단지로 속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이 좀 7, 8년의 호흡을 두고 재건축을 보고 들어간 아파트가 맞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여기는 뭐 단기적으로 지금 오른 가격보다 막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오르는 것보다는 쭉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나중에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 상계동이 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어요. 예, 예. 예, 이 소형 평수에다가 처음에는 임대아파트 위주로 진행됐던 상계주공 단지들이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하나만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지금은 동부이촌동에 있는 건영아파트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뭐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네, 선생님.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아유, 예. 또 한 번 전화 주십시오.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둘러보시고 또 이렇게 좀 쏙쏙 뽑아서 저희에게 물어봐 주셔도 좋습니다. 02-2077-6356번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이슬련님 어느 곳 궁금하신지 알려주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예. 여유자금이 한 6억 정도가 있는데, 예. 그걸 어디다 투자해야 할지를 몰라서, 송파 헬리오시티 21평이 예. 7억에서 7억 5천에서 7억 7천이 가고요. 예, 예. 이거 분양권이 가락시형? 여기. 맞아요. 예, 가락동. 네, 네. 예. 그리고 그리고? 청담동 현대 3차가, 예. 8억 8억 4천이 가는데, 거기는 세대가 작더라고요. 네. 한 300세대밖에 안 되는데. 네, 네. 한 7, 8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렇죠. 근데 꼭 여기 두 군데를 이제 꼭 지목을 하고 보는 것보다도 어디다 예, 예. 사야 할지를 몰라서 여기저기 보다가 우리 돈에 맞는 것을 보는 게 이 두 가지거든요. 예, 예. 들여다볼게요. 예. 예, 예. 송파 그 가락시형 있는 곳에 이제 헬리오시티 이제 들어서게 예, 예. 되고 청담 현대 예. 3차 여기 한번 두 곳 일단은 비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부장님 바꿔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부동산 예.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예, 예. 여유자금은 있으신데 어디 할지를 모르시는 거죠? 예,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고민되시죠? 맞아요. 먼저 말씀드릴 건 저희 회사 세미나를 한번 참석해 보시면 예, 예. 뭐 강남이든 어디든 원하시는 투자에 대해 상담을 해드리니까 예. 꼭 세미나 한번 꼭 참석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럼 예. 헬리오시트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네, 뭐 혹시 지금 어디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는 구로에 살고 있어요. 아, 구로에 살고 계세요? 예, 그럼 이쪽 지역을 뭐 잘은 모르시겠네요. 예. 예, 예. 네. 헬리오시티는 아무래도 이제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가락시형이 저층 단지를 재건축하다 보니까 뭐 사업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들어오는 세대만 해도 한 9,500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거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분양할 때 한 2,600만 원 선에 분양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 그 당시만 해도 분양가가 비싸단 말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뭐 워낙 좋은 곳이다 보니까 뭐 청약 경쟁률도 엄청 높았고 네네. 지금은 어느새 이제 뭐 피라 그러죠. 프리미엄 같은 네. 게 보통 뭐 엄청 1억 많이 이상은 붙었죠. 다 붙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께서 지금 21평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예. 예. 아무래도 이 9,500세대 중에서 21평이 가장 조금 적습니다. 세대수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 9,500세대 중에서 뭐 임대를 제외하고도 18평이 한 420세대 정도 되고요. 예. 21평이 한 220세대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단지 중에서도 가장 희소한 평수, 그리고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소형 평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7억 5천도 얘기하시는데 뭐 평균적으로 보면 한 7억 초반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7억 5천에서 7천까지 가요. 예, 그러니까 뭐 좋은 것들, 여기서 가까운 네. 것들은 그 정도 가고 여기서 조금 거리 있는 것들은 뭐 7억 초반까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만큼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이렇게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송파를 전체로 봤을 때는 일단 이제 잠실역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좀 시세를 주도하는 아파트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파트를 지금 평당 한 3,500만 원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헬리오시티가 당연히 평당 한 3천만 원 근처로 간 거고요. 그러니까 네. 여기 잠실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르면 헬리오시티는 따라서 오르게 돼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잠실의 아파트 뭐 주공 5단지라든지 뭐 미성 이런 재건축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네. 잠실역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들이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올라가면은 뭐 헬리오시티의 입주 시기에 있어서 아파트들도 가격이 어느 정도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네. 돼요. 그래서 네, 지금 그런- 분양권을 네.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요. 네네. 아, 지금 사게 되면은 그 토지를 사기 때문에 세금 관계도 많고 그런데 지금 사야 할 것인가? 또 이제 입주가 아직 내년 예. 12월 달인데. 예, 그래서 그 입주할 부분을 때 말씀드리려고 시점-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분양권을 사실 때 있어서는 대부분 매수자께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내가 그 세금까지 다 포함해갖고 뭐 한 1억 5천 이상 되는 투자했을 때 과연 예, 입주시가 돼서 그게 그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요거를 보시는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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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여기는 뭐 그 정도를 투자하셔도 저는 어느 정도 차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요건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1억 5천이 오른 상태로 내가 샀는데 내가 예. 사고 나니까 한 5천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예. 그럼 어머니께서는 조금 손해를 보시는 느낌이 들 수가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사셔도 한 4, 5천 정도는 충분히 차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은 뭐 입주 시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예. 입주 시가 되면 의외로 급매물 같은 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때까지 두고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볼 때 예. 가격이 내릴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내릴 것 가격이 조금 같지가- 이렇게 뭐 조정받아서 하락한다거나 하면은 그때 사셔도 괜찮은데 예. 제가 봤을 때 뭐 상황을 봤을 때 크게 이게 가격이 지금에서 더 내릴 것 같진 않거든요. 아, 예. 그래서 조금의 차익을 보더라도 뭐 입주 시기 때 가면은 지금보다 분명히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뭐 세금 네. 부분을 생각하고 오른 가격을 생각하면은 지금 사셔도 충분한 차익은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이거 사셔도 나쁘지 않고 또 예. 하나 보신 게 또 청담동을 보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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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청담 현대 3차가 말씀하시다시피 세대수가 좀 작습니다. 예, 예, 예. 세대수가 작고 연차가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시세가 조금 낮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주변에 뭐 청담 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평당 4천에서 5천까지 가고 있는데 어쨌든 예. 청담 현대 3차 같은 경우는 평당 한 3천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하철역에서도 좀 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철이 먼데 여기는 어머니 그게 있습니다. 한강 조망이 되거든요. 예. 최근에 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한강 조망권은 굉장히 높은 가치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강 조망이 되는 곳이라서 좋긴 한데 아직까지는 주변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얘가 나중에 뭐 혹시라도 뭐 재건축이 된다거나 리모델링이 되면은 지금보다 더 예. 높은 가치를 받을 텐데 어쨌든 예. 지금 당장은 주변에 비해서 시세가 높은 건 아니고 예. 연차가 애매하다 보니까 앞으로 급하게 치고 올라가긴 조금 어렵거든요. 예. 예. 네. 그러셔갖고 저라면 둘 중에 하나를 꼭 여유자금에 맞춰서 사셔야 한다면 아무래도 새 아파트 쪽에 투자하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그래서 뭐 세금 문제라는 이런 거 궁금하시면은요. 저희 예. 세미나 오시면은요. 제가 한 번 더 면밀히 친절하게 한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가락동이에요. 저희는 한 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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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뭐, 평소에 뭐, 그래요. 세금 관련한 문제도 부동산에서는 빠뜨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정말 길게 상담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까요? 방금 전화 끊으신 우리 시청자님도 TV 통해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이영규 부문장님 무료 세미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는데요. 7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오시면 돼요.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유망 소액차 투자처는 물론이고 그 밖에 부동산 관련한 팁도 점검 드립니다. 학동역으로 오시면 되는데 2077-6356번으로 사전에 문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계속 받겠습니다. 다음 분도 연결이 돼 있을까요? 불러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이 삼성동에 7-3번지 예, 삼성 레미안 2차 아파트 41평이 있는데요. 예. 지금 팔아야 되는지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지금 거주 중이신가요? 아니면 임대? 아니요, 놓고 계신 건가요? 거주 아니고 예. 전세 예, 예. 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삼성 레미안 2차 삼성동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전화 받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좋은 아파트 갖고 계시네요. 이거 언제부터 보유하셨어요? 지금 그 옛날에 해청 아파트 재건축했는 아파트입니다. 네, 해청 아파트 재건축 그러면 그때부터 갖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네. 아, 그러셨구나. 오래 갖고 계셨네요. 네. 어쨌든 뭐 그 해청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뭐 레미안하고 롯데캐슬하고 두 군데가 같이 올라간 아파트잖아요. 네네네. 네네. 어쨌든 레미안을 갖고 계신 거고 거주하신 적은 없으세요? 거주하진 않았습니다. 아, 계속 임대를 주고 계시고요. 네네네. 네. 지금 뭐 부동산에서 얼마나 준다고 하던가요? 지금 아직 15억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1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일 거예요. 네네. 워낙 뭐 강남 워낙 좋은 곳에 입주하고 있다 보니까 좋은 아파트인데 혹시 이거를 뭐 매도하신 후에 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부동산에서는 자꾸 연락이 오는데 제가 사는 데는 자양 3동이거든요. 아, 예, 예. 여기에 우성 3차를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매물이 없어요. 그렇죠. 거기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크게 없을 겁니다. 예, 네. 많이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좋은 데는 살려고 해도 매물이 없는 거고, 그렇죠? 네. 매물이 좀 많은 곳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가치가 떨어진 아파트라고 보여지는데, 네. 자,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삼성 레미안하고 롯데캐슬이 이제 같이 재건축이 돼가지고 아까 시청자 말씀하신 듯이 해청 아파트라는 게 재건축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여기가 어쨌든 네. 한 2007년 정도였으니까, 그쵸? 한 10년 정도가 지났죠. 네. 네. 어쨌든 이 삼성 레미안하고 뭐 롯데캐슬이 가격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예, 뭐 조금 이제 롯데캐슬이 조금 평당 가격 보면 조금 높거든요. 네네. 근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역은 어쨌든 강남구청역은 이 레미안 2차가 더 가까운데, 예, 네. 어쨌든 뭐 세대수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강남의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데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을 팔아야 되냐 안 팔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가격이 워낙 비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아파트를 사줄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남의 아파트를 팔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저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웬만하면은 여유가 되시면 갖고 계시는 게 맞거든요. 네. 강남이란 곳은 그런 곳이에요. 어쨌든 부동산 1번지고 어쨌든 또 옆으로 해서 뭐 앞으로는 뭐 현대차 부지가 뭐 사업이 들어오고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생기고 또 영동대로 복합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따라서 호재는 분명히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리 소형평수가 지금 인기가 많다지만 강남 지역은 다릅니다. 강남 지역은 재건축이 되더라도 중대형을 신청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강남구청역 정말 입지 좋은 곳에 40평대 아파트 지금 부동산에서 자꾸 팔라고 전화 오는 이유는 좋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큰 계획이 없으시다면 갖고 계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네. 자양구성을 뭐 매수하시기 위해서 이걸 파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자양구성이 재건축이 뭐 진행을 된다고 하더라도 시기는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굳이 지금 그걸 사실 필요 없고요. 요 레미안을 좀 더 보유하셔도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갖고 좀 더 보유하셨다가 오히려 자양구성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뭐 조합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한 2, 3년 후에 매수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분간은 요거 보유하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흔들리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전화 한번 확인차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영규 본부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네,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려요.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유망 소액 투자처 주제입니다. 7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이고요. 7호선 학동역으로 오시면 돼요. 02-2077-6356번으로 예약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은요.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숨어있는 저평가 투자처 공략가, 베스트 투자자문 안중성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이철웅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간으로 이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안중성 부장, 이철웅 소장 두 분과 함께해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저희 지금부터는요, 전화번호가 바뀝니다. 02-2077-635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저희 부동산 물건 점검 들어갈 거예요. 궁금하신 사항들 중간중간에 연락 계속 주세요. 자, 두 분께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셨을까 궁금한데요. 자, 우선 이철웅 소장님,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말씀 주세요. 자, 요즘에 강북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면 아마 마포와 용산권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용산역을 한번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타워 크레인 숫자만큼이나 많은 초고층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뿐만 아니라 또 주한미군의 이주와 더불어서 용산 민족공원이 또 조성이 되고 있고요. 반대편은 한남 뉴타운이 이제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강남 못지않은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2030 서울 플랜의 중심 지역이기도 하고요. 재작년에 발표가 됐었죠. 한강변을 본격적으로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됐었는데, 바로 한강변의 본격적인 개발 시에 가장 혜택을 많이 입을 수 있는 용산구 중에서도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용문동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용문동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안중성 부장께서 오늘 두 지역 준비하셨는데요. 부장님. 네, 우선은 두 군데 모두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강서 서남부권에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가장 큰 지역, 마곡지구의 수혜를 받으면서 지하철 노선까지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으로 알고 계시는 지역, 마곡 지역 주변에 있는 등촌동을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이 두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세대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실 것. 분명히 뭐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 잘 알고 계실 텐데, 두 지역 모두가 상업지 비율 그리고 업무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70~80%에 육박할 정도로 업무 상업지 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비율이 20%가 채 안 되는 지역으로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실 때 안정성 위주의 투자가 가능하신 지역 두 군데를 준비를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개발 호재들 많이 또 겹쳐져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으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위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열어볼까요? 그동안 저희가 점검드렸던 물건과는 좀 동네가 조금 다르죠?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등촌동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로 가겠습니다. 등촌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등촌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7년 6월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전용 면적 49.58제곱미터고요. 8층 건물 가운데 5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2억 3,9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2억 2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한다면 실제 투자 금액 1,900만 원으로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안중성 부장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물건 등촌동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역이 어떤 입지적인 특징이 있는 건가 이거부터 살펴주세요. 네, 우선 등촌동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등촌동은 과거에 이 강서구 지역에서도 가장 상권과 인프라가 가장 좋은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도심 지역에서 강서구 쪽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양천구와도 인접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목동과 그리고 강서구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었다는 지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지하철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9호선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9호선 등촌역에서 도보 약 2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 대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얘기는 바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의도와 강남, 앞으로는 강동까지 연결이 되는 9호선 라인을 타고 가장 많은 또 직장인객들이 이런 9호선 라인을 선호하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이 지역에 지금 9호선이 뚫림으로 인해서 많은 집가 상승을 기록했다는 점, 앞으로는 9호선뿐만 아니라 마곡지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입지에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우선 강남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여의도까지는 뭐 급행 노선을 타시면은 한 3~4정거장이면은 접근이 가능하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6정거장이라는 시간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많은 임차 수요자가 몰려들었던 지역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선 이 지역은 가장 근접한 곳 업무지를 꼽으라면 현재 마곡지구가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김포공항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포공항 인접해서 바로 주변에 항공사 본지사라든가
포워딩 업체들, 무역 업체들이 즐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 지역은 공항, 인접한 이런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마곡지구의 수에 지금 현재 강서구에 살고 있는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더 추가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에 따른 임차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목동 상권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목동은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좋으면서 이런 학군, 주거 중심지로 많이 또 알려져 있는데요. 자, 목동과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한 3, 4분 정도만 걸어가면 목동이라는 행정구역을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목동 학군과 그리고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주변 녹지 공간까지 주변에 갖춰져 있으면서 한강과 인접해 있습니다. 한강과 인접해 있다는 얘기는 자동차 교통망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올림픽대로라든가 노들길 그리고 간병북로 통과하시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지역이 개발이 될까요? 뭐 그런 거리들이 뭐가 있을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죠. 호재도 분석해 주세요. 네, 우선은 강서구 지역하면 마곡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앞으로 16만이라는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자, 그에 따라서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강서구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추가로 유입이 된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마곡지구는 지금 업무지구가 80%입니다. 80%가 업무지구로 형성되는 거에 비교를 했을 때 주거 공간이 약 16%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에 따른 주택이 굉장히 희소한 지역이다. 앞으로 지금도 아파트들이 꽉꽉 차 있지만 앞으로 많은 인구 유입이 됐을 때는 특징적으로 주거 부족한 이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고요. 그에 따른 임대가 상승 그리고 집가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주변을 보게 되면 2021년쯤에 이제 월드컵 대교 준공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암지구도 마찬가지로 업무지 대비 주거지가 부족한 지역이죠. 지금도 상암지구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직장인들이 염창, 등촌 쪽에 많이 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 대교가 준공이 된다라면 자동차 교통망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에 따른 많은 또 인구가 또 예상이 된다 보시면 좋겠고요. DMC 그리고 이런 임대 수요자가 많은 지역에서 업무지구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9호선 3단계 연장이라든가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따른 도심 쪽에서 강서권역으로 진입되는 이런 많은 또 이런 자동차 교통망들이 개발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뭐니 해도 마곡지구입니다. LG라는 기업이 주도적인 이런 경제활동을 이끌 수 있는 지역으로서 고소득 직장인들이 유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완전히 현실화되기 전에 미리 이제 선점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일단 건물부터 확인해야죠.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 내부 좀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준공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내 외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준공이 된 매물이다라고 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또 가격대가 비싼 거 아니에요. 후분양이 비싸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가격 대비 굉장히 저렴한 입지 대비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에 따라서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8층 건물의 5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로얄층이면서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개방감과 채광이 우수한 건물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3베이 구조입니다. 남향이면서 3베이 구조라는 이런 형태가 다세대 주택에서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자, 그에 따른 황금성뿐만 아니라 임대 효과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풀옵션 제공이 됩니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을 비롯해서 8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엘리베이터 시설 들어가겠고요. 관리 업체가 직접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단지형 매물이기 때문에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장점이 가득하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분들이 3베이 구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채광도 잘 되고 환기도 잘 되는 구조죠. 자, 가격 분석하겠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선으로 책정됐을까요? 네, 우선은 마곡지구 주변 보시게 되면은 이미 지금 아파트 가격은 많이 지금 상승을 겠지만 다세대는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2억 초반대, 중반대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보통 지금 마곡지구 주변을 보시게 되면 2억 5천대를 넘어섰습니다. 자, 본매물 같은 경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2억 3,900만 원이라는 준수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갖추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임대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대가가 지금 한 2억 2천만 원 정도에 실질적으로 전세 임대가 맞춰지고 있고요. 시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금액이 2천도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갭 투자가 가능하시겠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월세 같은 경우는 2천에 한 80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마곡지구가 완성 단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인구들이 유입됐을 때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도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등촌동 다세대 주택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수하실 때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점 유의하면 될까요, 전문가님? 네, 우선 마곡 주변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선은 마곡지구 주변을 보면 5호선과 그리고 9호선이 교차해서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강 대로변을 지나고 있는 이런 9호선이 가장 핵심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5호선 라인대를 비롯해서는 많은 또 이런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곡지구에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핵심 라인이 어느 지역인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9호선 연장도 또 남아있죠. 그에 따른 배우 주거지로서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저희 들여다봤습니다. 강서구 다녀왔고요. 첫 번째 물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들요. 전화를 주세요. 02-2077-6355번 열어놓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물건 열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번엔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으로 가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6호선, 경의 중앙선,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2017년 7월? 이번 달 준공 예정이군요. 5층 건물 가운데 4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1억 7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의 물건 들여다볼게요. 이철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용문동입니다. 요즘 용산구 너무나 좋아져서요. 이 입지적인 특징도 말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동양권인 사람은 용자 들어간 거 굉장히 좋아하는지 아시죠? 용산에 네. 바로 이제 용문동입니다. 그 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용산구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용산구 내가 굉장히 뭐 가격대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평가 되어 있고 다세대 주택이 그나마 몰려있는 적이 바로 이제 용산구에서도 또 용자가 들어간 용문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산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030 서울 플랜에 서울에서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심 지역, 이 중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치는 가장 가까운 역은 일단 6호선이죠. 효창공원 앞역에서는 도보로 한 5분에서 6분 정도 걸리는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6호선 효창공원 앞역을 지나가면 공덕 사거리가 나오죠. 공덕 같은 경우는 5호선, 또 6호선 경인중앙선 공항철도가 지나가고요. 반대편에 또 용산으로 가시면은 1호선이라든지 4호선이라든지 또 공항철도, 경인중앙선, KTX 출발점이다 합니다. 따라서 보물건지 양쪽에 쿼드루플 역세권을 양쪽에 끼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보물건지 바로 건너편에는 지금 이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효창 4구역과 5구역의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고요. 보물건지에서 차를 가지고 만약에 출퇴근하실 경우는 마포대교하고 원효대교만 건너면은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아시아의 금융허브 여의도와는 다리 하나만 건너면은 바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아요. 강북에 사시면서 강남의 접근성, 여의도의 접근성, 출퇴근거리 우리 직장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거리로 단거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요즘에 용산을 한번 일대를 가보셨나요? 푸르지오 서밋이라든지 레미안 용산 초고층의 대형 랜드마크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강남 못지않은 고급 주거단지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 용산 일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미군이 이전을 하게 되면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뉴욕발, 미국발 센트럴파크의 버금가는 용산 민족공원의 조성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LG라든지 아모레라든지 대기업의 본사들이 속속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이곳을 찾는 직장인, 강남이 집값이 비싼 이유가 직장 수요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이죠. 바로 그 강남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요즘의 용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갈 때마다 매번 놀라요. 예전이랑은 달라요.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개발의 시작이라면서요. 호재 좀 점검 주세요. 자, 미군이 지금 한창 평택으로 이전을 하고 있죠. 이 평택으로 미군이 이전하고 난 자리를 이제 우리나라 국가공원 1호로 지정을 해서 용산 민족공원에 조성을 한다고 그러죠. 이곳 크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심 내의 공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도심 내 허파 기능을 담당하는 대형 녹지 공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줄 수도 있겠지만요. 왼쪽 편에는 캠프 기지, 또 오른쪽 편에는 유엔사와 수송부 기지가
초고밀도 복합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산역 일대를 가보시면은 정말 타워 크레인 숫자만큼이나 많이 올라가는 대형 건물들이 속속 들어오게 되면서 강남을 능가하는 강북의 강남, 바로 이곳 용산의 개발 소식이 들려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곳 같은 경우에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국제문지구, 용산 국제문지구가 사업이 좌초가 됐지만 지금까지는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 반대편에는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뭐 용산 참사라든지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6년, 7년 지난 이후에 이곳이 이제 바로 이제 공사가 또 시작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용산 일대를 또 뒷받침해주고 있는 개발 호재가 바로 이제 마지막에 발표가 됐던 한강변을 그동안은 치수 관련해서 한강을 관리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이 한강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찾았을 때 관광 자원화시켜서 2명 중에 1명은 꼭 한강을 방문해 보게끔 관광 자원화 개발을 발표를 했었죠. 이 용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한강별을 끼고 나란히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한강 개발이 진행되어 있을 시에는 그 한강 개발의 효과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바로 이곳 용산구 영문동 일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지어질지 궁금한데요. 준공 예정인 거죠? 네. 7월로 돼 있던데. 그렇습니다. 7월 말이 거니까 이제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그렇겠네요. 중이에요. 네. 마무리 공사가 다 돼서 이제 뭐 돼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실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번 달 말일 날 완공 예정이고요. 건축주가 워낙에 이제 이쁘게 하느라고 원래 계획보다 한 달 정도 조금 늦어졌었습니다. 투룸이 분양이 다 됐고요. 지금 원룸이 마지막 딱 하나 남았습니다. 물론 준공이 나기도 전인데 분양이 99% 다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건물이라든지 입지가 반증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가 있겠죠. 총 15세대 5층으로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 또 엘리베이터,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풀옵션이 다 갖춰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곳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너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를 가지고 주차 또 진출입이 굉장히 좀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일대 다른 타 건물과 비교해서 외장재부터 단연 돋보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 근처 가서 저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같이 가보시면 아, 저 건물이구나 이렇게 바로 그래요? 눈치를 챌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입주가 끝난 이후에는 또 이제 그 건물 관리에 또 신경을 또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이 전문 관리업체 관리 서비스까지 같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은요? 자, 가격이 마지막 제가 오늘 하나 남은다고 말씀드렸죠. 가격은 1억 7천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1억 한 4천 정도 책정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투자 금액이 3천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세보다는 수익형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수익형으로 가셨을 경우에는 보증금 1,000에 월세가 보통 시세가 형성된 게 한 60에서 70 정도가 되는데 일단 60으로 가정을 하시고요. 선순위 대출을 약 한 9천에서 1억 정도 받으신다 그러면은 수익형으로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한 7천 정도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곳은 용산 일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차익형보다는 대출을 최대한 적게 받으신 범위 내에서 수익형으로 가시다. 수익형 가시다 보면은 월세는 월세대로 받으시면서 한 3년이나 4년에는 또 매매했을 시에 그 비용 이상의 또 시세차익까지 덤으로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용문동 다녀왔는데요. 이 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떤 점 유의할까요? 자, 보통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용산이고 또 양쪽에 쿼드루플 역세권을 다 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양이 준공이 나기 전인데 이미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양이 다 완료가 됐거든요. 그만큼 용산의 입지가 반증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외장재도 한번 와서 보시면은 전부 다 바닥도 이제 타일을 깔아서 우리 직장인들이 젊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타입으로 지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신용 상태와 소득에 따라서 조금 대출 한도가 좀 틀려질 수 있으니까 요것만 주의를 하신다 그러면 입지라든지 건물 면에서는 거의 완벽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이었습니다. 용문동 다녀왔습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중구로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시 중구 광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 4, 5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2018년 1월 준공 예정이고요. 10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2억 9,8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 부장님의 두 번째 물건입니다. 저 웬만한 동은 다 아는데 광희동은 왜 처음 들어봐요? 동대문 그쪽인 거죠? 네, 맞습니다. 광희동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서 바로 근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금 입지 부분에서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서 1분 거리면은 도달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고요. 우선 신당동과 그리고 명동을 가는 길 중간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주변에는 바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그쪽 비롯해서 예전에 야구장이 있었던 자리죠. 그 지역과도 도보로는 한 2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근접한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우선은 이 지역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 2호선과 4호선, 5호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총 3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가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이 지역은 동대문 상권과 가장 근접해 있는 주거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권지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다세대 주택이다라는 카테고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 보시면 좋겠고요. 역세권 중심의 대형 상권지 중심에 서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 수요가 굉장히 잘 받쳐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보시면 좋겠고요. 주변에 충무 아트홀을 비롯해서 젊은 층들이 선호를 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패션몰 당연히 위치를 하고 있고요. 주변에 이런 프랜차이즈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호 시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상업지 중심에 있는 임대 걱정하실 수 없는 그런 입지에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우선 이 지역 동대문 패션 관광 특구로 지정된 위치에서도 근접해서 약 2, 3분 정도 거리면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패션 상권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이 지나는 상권 지역에 있으면서 대로변을 근접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로변이다 보시면 좋겠는데 대로변 지역 좀 시끄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바로 대로변에서 이면도로 쪽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으면서도 조용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개발이 됐을 텐데 이게 또 추가적으로 이 개발될 거리들이 남아 있을까요? 궁금해요. 네, 우선은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동대문 패션, 관광 특구라든가 주변이 많은 또 개발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네. 지금 이 지역 주변으로는 노후화된 건물들이 몇 군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 신당 역세권 주변으로도 거의 대로변 쪽으로만 개발이 어느 정도 밀도 있는 개발이 되었고요. 주변 한 블록, 두 블록만 들어가시게 되면 노후된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시에서도 이런 주변 노후된 공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겠고요.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입지규제 최소지구 1순위 지역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소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캠프킨 부지, 유엔사 부지 마찬가지입니다. 밀도 있는 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런 사업성이 검토가 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많은 개발 호재로 나타나고 있고 집가 상승을 부추기는 이런 효과를 갖추고 왔는데 이 지역은 아직은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1순위 지역으로서 노후화된 이런 주택 그리고 상업지를 중심으로 밀도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은 과거에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를 보시면 좋겠는데 약 이런 밀도 있는 개발 그리고 용적률 상한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기업의 투자가 7조 원 정도로 많이 또 유입이 됐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사업성이 나오는 밀도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다 보시면 좋겠고요. 주변을 보게 되면 의료관광 특구뿐만 아니라 신당, 약수, 청구 역세권이 재개발지로도 지금 많은 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당 8구역 같은 경우가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중구 자체가 많은 인프라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이 지역은 상업지 비율이 70% 그리고 주거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는 비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월세 그리고 전세 강세 지역으로서 앞으로의 임대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우선은 2018년 1월에 준공을 예정이 되어 있고요. 10층 규모의 굉장히 높은 이런 건물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5층까지는 다세대 주택으로 지어지겠고요. 상단 부분은 오피스텔로 지어지기 때문에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10층에 3층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은 5층까지밖에 안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5층 중 3층이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상층부에 오피스텔 매물도 같이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살펴보실 수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우선은 규모가 꽤 되는 이런 오피스텔과 다세대가 들어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형 매물입니다. 관리의 장점을 갖추고 있으면서 월세, 임대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옵션 사항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을 비롯해서 TV까지, 대형 TV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월세 놓으시기에도 선호도가 높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은요? 네, 가격 부분은 2억 9,800만 원이라는 분양가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원룸 주변을 보시게 되면 2억 중반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투룸이 굉장히 희소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에 따라서 3억이 채 되지 않는 거의 3억
2억이 되지 않는 2억 후반대 거의 마지막 매물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약 2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천만 원대의 실투자금을 가져가실 수 있으면서 무엇보다 월세 강세 지역입니다. 월세 같은 경우 2천에서 3천 정도의 100에서 110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강남 못지않은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나오는 지역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수시 유의할 점도 챙겨주시죠. 뭘 볼까요? 네, 우선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중구 같은 경우는 월세 강세 지역입니다. 전세보다 월세가 잘 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자금이 부족하셔도 전세로 좀 투자를 하셨다가 앞으로의 수익형 부동산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에 따른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전환을 좀 검토를 해보실 수 있는 지역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구 광희동 다세대 주택 점검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은요, 방송 이후에도 저희 전화를 열어놓을게요. 02-2077-6355번. 이쪽으로 전화주시면 오늘 저희 말씀드렸던 부동산 물건에 대한 궁금증들 상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투자자문 안중선 부장 함께했고요.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웅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